안녕하세요. 베스트 회계법인 대표 조이스 구입니다. 잘 지내셨나요? 네.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고 또 하시는 일들 다 잘 되시기를 저희가 바랍니다.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할까요? 오늘은 이런 일 없어야 되겠지만 이제 그 뭐 통계적으로 나온 거나 뭐 이런 걸 보면 빚을 많이 져서 사람들이 크레딧 카드 빚부터 시작해서 빚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그런 차원에서도 그렇고, 다른 거 하려고 좀 더 돈을 효과적으로 쓰려고, 돈을 빌리기도 하잖아요.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뭐냐면, 내가 개인이지만 내 스스로 뱅크처럼 돈을 빌리게 할 수 있어요. 내가 스스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이제 무엇인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 제일 많이 들어본 거 생명보험 살 때 이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거 생명보험 사시고 캐시밸류가 쌓이면 그러면 이제 내 뱅크처럼 돈을 빌려실 수 있어요. 물론 이자가 발생하지만 이제 그게 그 캐시밸류가 쌓인 거기 때문에 텍스도 전혀 내지 않고 자유롭게 빌려 쓰고 갚을 수 있습니다. 그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그렇게 많이 쓰이는 게 유니버설 라이프하고 이제 홀 라이프예요. 근데 아이디어가 뭐냐면 돈을 보험료보다는 많이 펀딩을 한다는 거죠. 돈을 많이 내서 캐시밸류가 쌓이게 해서 그걸 이제 나중에 내가 혹시 필요하게 되면 안 필요하면 괜찮고 혹시 필요하게 되면 이제 찾아 쓸 수 있고 빌려 쓸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완전히 빼버린다는 의미보다는 빌려 쓰는 거. 이제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거는 빌려 쓰는 것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 거예요. 내 돈을 내가 좀 옮기는 거죠.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서 내가 혹시 크레딧 카드라든지 원치 않는 빚이 있거나 이자가 너무 높은 빚이 있거나 아니면은 이거를 잘 활용해서 지금 이자를 좀 내더라도 잘 활용해서 쓸 수 있겠다 하는 무슨 그런 것들이 생기면 해볼 수 있는 self-funding 혹은 내가 뱅크가 돼서 이제 돈을 나 자신에게 빌려주는 방법들이에요. 첫 번째는 그거거든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그 얘기 들으면 라이프 인슈런스 거부감이 많단 말이에요. 그죠? 그럴 수 있잖아요. 이유가 뭐냐면 이런 어떠한 내가 그 론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떠한 성향을 가진 인슈런스를 사려고 하면 펀딩을 하는 거라든지 그 파워스를 잘 찾아야 돼요. 그냥 찾아서는 안 되고 내가 목적이 좀 분명해야죠. 그죠? 그러면 이제 이거를 잘 알고 계시는 이제 에이전트 분하고 상의를 해서 그거에 맞는 보험을 사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로 그게 이제 캐시가 될 수 있는 거고 이걸 인피니트 뱅킹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텍스 코드에도 그게 허락되어 있고, 근데 이제 again 나한테 맞고 그거에 적합한 파우스를 사셔야 되는 거예요. 모든 생명보험이 그게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이제 401k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내 401k에서 빌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보통 플랜은 내 401k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밸런스 있잖아. 밸런스의 맥시멈 50%나 아니면 5만 불. 내가 갖고 있는 밸런스가 5만 불보다 넘어도 5만 불이 맥시멈이에요. 그걸 빌릴 수가 있는데, 그러면 빌리고 나서 어떻게 되냐면 요 빌린 돈을 5년 정도로 나눠서 갚으면 되고, 그리고 뭐 텍스나 뭐 이런 게 전혀 발생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빌리는 거니까. 그죠? 그러면 50% 이렇게 해서 내가 필요한 것이 있으니까 이 이자율이 보통 크레딧 카드 이런 것보다는 훨씬 낮겠죠. 보통은 프라임 레이트 플러스 1% 정도가 되거든요. 프라임 레이트는 지금 한 6.75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프라임 레이트는 변해요. 이제 그때에 따라서 이제 내가 언제 찾느냐에 따라서 다르지만 우리가 이제 크레딧 카드 인트레스트 레이트 보통 20%, 23%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에 사용해 보실 수가 있어요. 이제 요거가 그러니까 그룹 은퇴연금을 갖고 있으면 장점인 게 이런 게 있고, 내가 개인 트래디셔널 IRA를 갖고 있다면 거기서는 그게 사용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트래디셔널 IRA는 안 되고 401k 같은 그런 그룹 리타이먼트 플랜을 갖고 계셔야 해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돈을 또 어디서 빌릴 수 있냐면 내가 비즈니스를 한 개보다 더 많이 해. 예를 들어서 내가 회사는 거기에
rental property, real estate 뭐 이런 게 막 있어요. 내가 또 다른 회사는 operating 하는 뭔가 이제 돈을 벌고 서비스나 프로덕트를 사거나 팔거나 해서 그지? 해서 돈을 만드는 회사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회사에 예를 들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다른 회사에서 돈을 빌려주는 거죠. 그죠? 어떤 일정의 이것도 이제 사용돼야 되는 interest rate이 있어요. 그리고 되게 중요한 게 이제 그런 실제적인 로운 다큐먼트 이런 걸 다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self dealing이라고 하지 내가 내 거를 갖고 막 이렇게 로운을 주고 받고 이렇게 하는 거는 페이퍼워크가 상당히 중요해요. 아시겠죠? 인트레스트를 페이하고 받고 해야 돼요. 그 회사에서 회사로 가는 거니까 돈을 빌려준단 말이에요. 그럼 인트레스트를 발생하잖아요. 근데 이 회사에서 그 돈을 잘 활용할 수가 있다고 하면, 그죠? 그래서 빌린 이자보다 더 많은 이윤을 남길 수 있다고 하면 이것도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회사가 여러 개 있으면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게 돈을 빌릴 수 있겠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이제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그죠?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힐락이 있어요. Home Line of Equity. 그래서 내가 집을 샀는데 그동안 집을 그 equity, 집 페이먼을 principal, 원금을 많이 갚았어요. 그러면 지금 market value 대비 돈이 있단 말이에요. equity가 있다고 하죠. 그거를 이제 collateral, 그거를 갖다 담보 삼아서 돈을 빌리는 거예요. 보통 이거가 interest rate이 조금 낮아요. 아니 많이 낮죠. 크레딧 카드에 비해서는. 그죠? 근데 단점은 뭐겠어요, 여러분? 단점은 내가 home line of equity를 하면 이거를 내가 텍스 보고할 때 집 모기지 이자로 공제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그 집에 관한 게 아니고 내가 다른 것을 위해서 쓰기 때문에 그렇죠. 인베스트먼트 때문이거나 뭐 다른 걸 갚기 위하거나 이런 거는 내가 집을 갖고 있는 것과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텍스 공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이걸 가져가서 내가 이 라인 오브 크레딧을 해갖고 내가 뭐 비즈니스를 했다거나 뭐 이렇게 되면, 그죠? 그러면 이제 비용 처리가 가능하겠죠. 이제 그 페이퍼워크를 잘 해놓으면 비용 처리가 가능해요. 그 차원에서는. 근데 내가 이제, 세컨드 모기지라고 하기도 하고, 이제 홈 라인 오브 크레딧을 해서 그냥 내 크레딧 카드를 빚을 갚았어요. 그러면 이제 요게 공제되는 대상은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여러분 많이 듣는 거 이거 있을걸요? 뭐 있잖아요. 돈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텍스를 전혀 안 내요. 뭐 그런 거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내가 갖고 있는 그 에셋을 담보 삼아서 돈을 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그 블루칩 스탁이 보통 많이 활용되기도 하고 뭐 펀드가 사용되기도 하고 해요. 예를 들어서 1밀리언이 있다고 하면 그거를 담보 삼아서 이제 브로커 딜러에 요청을 하면 돈을 빌릴 수가 있고 이자를 내면 되는 거죠. 그런 방법이 있어요. 그 크립토 커런시도 그걸 해준대요. 여러분 중에 크립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게 어떤지는 모르겠어. 그죠? 여러분 생각 잘 해보시고 하시는데 크립토 커런시를 갖고 있는데 내가 돈은 필요하지만 지금 그거를 팔고 싶지는 않아. 그러신 분들도 꽤 많잖아요. 그죠? 팔고 싶지는 않은데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거를 담보 삼아서 이제 빌릴 수가 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요거는 미리 좀 알아보시고, 지금 말씀드린 이 모든 거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담보 삼아서 하든지 내가 있는 캐시 밸류를 꺼내서 쓰든지 간에 그 인트레스트 레이트이 다 적용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뭘 하기 전에 비용이 얼마나 발생하는지, 특히 라인 오브 크레딧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걸 좀 미리 알아보시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고 이 정도면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하면 활용을 해볼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투자에 대한 얘기들 엄청 많이 듣고 그리고 또 이제 중요성도 좀 알게 되고 그러니까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어떤 경우들이 있냐면 이제 특히 이제 젊은 친구들 가운데는 투자는 해야겠는데 또 말하기를 빨리 하면 좋다고 하고 시간을 time in the market 그러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내가 투자해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우리가 많이 듣잖아. 그죠? 많이 들으니까 말하자면 뭐 300불을 투자를 해. 그래서 이제 어카운트를 만들어서 투자를 해요. 근데 뭐 굉장히 인트레스트 높은 자동차 페이먼트를 해.
여러분 이러면 인베스트먼트의 개념에 좀 맞지가 않게 되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이게 내가 돈을 넣어서 버는 거가 뭔가 내가 내는 이자율보다는 나야지 말이 되는 거잖아. 그죠? 그게 말이 되는데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크레딧 카드도 갖고 있어. 여러분, 크레딧 카드 이자도 높은데 그것도 페이먼을 먼틀리로 그러니까 다 페이오프를 안 하고 그러면 이제 이자가 계속 발생한단 말이에요. 근데 크레딧 카드 페이먼트도 있고 자동차 페이먼트도 이자율이 높은데 그 내가 갖고 있는 어느 정도의 돈을 혹은 뭐 매달 뭐 200이건 300이건 500이건 그런 돈을 이렇게 투자하는 거에 너무 골몰이 할 거는 아닌 것 같다 이거죠. 아시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내 거를 좀 펼쳐놓고 보셔야 돼. 새해 여러분 계획 막 세우시나요? 계획 세우는 게 도움이 좀 되긴 합니다. 그리고 제가 벌써 작년이야, 그죠? 얘기했던 대로, 그러니까 내 벤치마킹을 하는 건 내 상황을, financially도 그렇고, 그죠? 그런 거 할 때, 이제 새 플랜을 하면 그때 좀 이렇게 돌아볼 수 있어서 도움이 돼요. 내가 좀 나아지고 있나? 뭐 이렇게. 도움이 되니까 이제 계획을 하시는데 그때 좀 펼쳐놓고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빚이 좋은 빚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2007년도 6년도 서프라임이 나서 그렇게 사람들이 돈을 많이 잃어버린 거예요. 뭐냐면 레버리지를 잘하는 게 현명하고 똑똑한 거다라고 했던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내 자산의 가치, 내 자산의 밸런스라고 하지. 그거와 내 인컴과 그거에 맞는 정도로 우리가 어떤 그 돈을 빌리는 것도 정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지 이게 make sense 하잖아요. 크레딧 카드 빚도 있고 자동차 빚도 인트레스트도 높고 그런데 투자한다고 돈을 넣는 것도 계산을 해보고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이 제일 중요한지를 결정을 해서 이제 하나씩 정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해에 혹시 여러분이 지난해 지나면서 뭐 빚이 발생했거나 갑자기 뭐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생겨요. 살다 보면 아프기도 하고 레이오프가 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내가 돈이 필요한데 어떻게 현명하게 이것을 잘 어떤 것부터 정리를 해서 혹은 어떤 거를 터치해서 쓰는 게 제일 좋을까를 계산해 볼 때 만약에 이제 생명보험이 있으면 그것도 방법이 되겠고, 이제 알아보시면 되겠지. 말씀드린 대로 내 집이 있으면 거기 에쿼리가 있으면 그것도 쓸 수 있는 방법이 되겠고, 그리고 이제 또 뭐 있어요? 401k에서 쓰는 것도 있고.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전부 다 뭐예요? 뭔가 자산이 있다고 전제하고서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이제 스테이지가 자산을 빌드하는 중이라면 아직 이런 그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선택의 여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좀 들어두면 도움이 되는 거는 이렇게 해서 해놓으면 나중에 쓸 수도 있구나. 내가 급하면 이렇게 쓸 수도 있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새해 여러 가지 계획도 하시고 하실 텐데 그리고 경제적인 게 스트레스가 제일 많이 쌓이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죠? 그래서 버짓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빚이 있다면 어떻게 어느 빚부터 잘 갚을까 하고 그리고 내가 여러 가지의 여기저기에 뭐 그래도 좀 쌓아놓은 게 있다고 하면 제일 좋은 거를 선택하셔서 이제 그 돈을 써서 그러니까 결론은 이거죠. 제일 이자율이 효과적인 거. 텍스가 발생하지 않는 것, 그죠? 그런 거를 써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겁니다. 말하자면 내가 투자 어카운트가 있으면 뭐하러 이렇게 뭐 빌려요. 그거잖아요. 찾으면 되지. 찾으면 우리가 아는 대로 캐피털 게인이라는 게 발생하는 거예요. 물론 내가 샀을 때부터 값이 내려갔으면 로스가 발생해서 오히려 텍스 보고하는데 좀 도움이 되겠지만 많이 이제 값이 오른 것을 팔게 되면 캐피털 게인이 생기니까 그런 저런 거를 생각해 보시고 결정을 하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번 한 해도 저희 잘 부탁드리고 저희 에피소드가 도움이 되는 사람이 있으면 쉐어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